한 단어의 형용사의 위치는 이렇게 명사 앞이나 비동사 뒤에서 쓰인다고 했죠. 일반적으로는요.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비동사는 주어의 전체를 설명을 할 때, have 동사는 주어의 일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사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문장보다는 이 문장이 훨씬 더 나은 표현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포인트에 따라서 이 문장도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문장과 이 문장 사이에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약간 서운해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왜 그러죠?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원래 비동사는 linking verb, 연결하는 동사라고 해서 아무 뜻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시제는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가 현재일 때는 현재 이 주어는, 즉 현재 이 대상은 이러이러한 상태로 존재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과거인 경우는 당연히 이 대상, 즉 너의 눈이 그러그러한 상태로 존재해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즉 현장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 이 상태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는 예쁘고 예뻤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he's kind란 표현은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을 때 원래 그 사람이 친절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참 친절하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물론 이렇게 과거 시제를 쓰는 경우는 그때 참 친절했었어,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이 문장으로 돌아가 보면 왜 이 여자친구가 슬퍼했는지 알겠죠.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약간의 칭찬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지금 이 순간만 이쁘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현장성을 강조하는 so와 시간의 범위를 정해주는 today와 같은 시간의 부사가 오면 문장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리겠죠. 그래서 Your eyes are so beautiful today. 오늘 당신의 눈은 정말 아름답네요. 라든가 When you laugh. 당신이 웃을 때 당신의 눈은 정말 아름답네요.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들리네요. 하지만 글쎄요, 칭찬으로 들릴지 아닐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면 원래 친절한 사람이라고, 즉 친절함이 그의 속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나 원래 네 눈은 예뻐 라고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힌트 이 문장에 나와 있죠. 바로 명사의 바로 앞에 이 형용사를 넣어주면 이 형용사는 이 명사가 가진 고유의 속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You have beautiful eyes 라고 하면 이 사람의 눈의 아름다운 속성은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영구적인 속성으로 정말 큰 칭찬이 되겠죠. 이 kind란 표현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he is a kind boy 라고 해주면 명사 boy 앞에 kind가 심어져 있죠. 그래서 a kind boy라는 하나의 명사 덩어리를 만들고요. 그래서 친절하다는 속성은 이 남자아이의 고유의 속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 문장보다는 더 큰 칭찬으로 들리겠죠. 각각의 예문을 들어볼게요. He's lazy 하면 지금 집에서 뒹굴대는 모습이 참 안 좋아 보여서 하는 이야기겠지만 This is my lazy boy 라고 하면 이 애는 내 아들인데 지금은 멀쩡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게으른 아이야 라는 의미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He's ready. 그 사람은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라든가 He's afraid. 그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That he might fail. 자신이 실패할까 봐서요. 에서처럼 ready나 afraid와 같은 단어들은 그 현장에서 준비됐거나 그 순간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 앞에 쓰이면 틀린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즉 고유 속성이 아닌 거죠. 그 사람에게 겁 많고 소심하다는 속성을 주고 싶으면 이 afraid란 단어를 쓰지 않고 he has a timid personality. 그는 겁 많고 소심한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즉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이야 라고 해야 되겠죠. 이 외에도 현장감을 강조하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만 쓸 수가 있고 명사 앞에는 쓸 수가 없는 형용사들이 정말 많죠. glad, 그 순간 기쁜, 즉 그 현장에서 기쁘고 만족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I'm so glad만 단독으로 써도 지금 너의 상황이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참 다행이다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죠. I'm glad I can help you.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정말 다행이야 처럼 대을 생략한 문장을 넣어서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고요. sorry는 그 반대의 상황이죠. 그 순간에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거나 내가 너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행동을 했거나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안 좋은 상태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sorry 혹은 I'm sorry 란 말은 원어민들이 미안해 란 의미로도 사용하지만 상대방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서 그 상황을 보거나 듣고 공감을 하면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영어를 배우는 입장이긴 하지만 영어를 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감 능력을 서로 보여주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죠. 뭐뭐한 상태인이란 뜻을 갖는 스펠링 A로 시작하는 많은 형용사들도 마찬가지죠. 그 순간에 이러이러한 상태이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명사 앞에 쓰일 수가 없고 비동사 뒤에서 사용해야 되겠죠. alike, 비슷해 보이는, alive, 살아있는, alone, 혼자 있는, asleep, 잠들어 있는, awake, 깨어있는. 예문을 들어볼까요? Look at my asleep baby. 나의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세요. 안 된다고 했죠. My baby is asleep 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명사 앞에서만 쓰이는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mere, 단순한, utter, 완전한, entire, 전체의, whole, 전체의, 온전한 와 같은 표현들은 사물의 고유 속성이잖아요. 단순하다든가 완전하다든가 전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표현들은 비동사 뒤에 쓰면 절대 안 되겠죠. 반드시 명사 앞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겠죠. He was a mere boy. 그는 단순한 소년에 불과했어요. 언제요? When he left home. 그가 집을 떠났을 때요. 이렇게 비동사 뒤에서 쓰면 안 되겠죠. Charlie ate the entire hamburger. 찰리가 그 전체의 햄버거, 즉 햄버거 하나를 통째로 먹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역시 이것도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industrial, 산업의, local, 지방의, national, 국가의, social, 사회의, 사회적인, traditional, 전통적인, 과 같은 단어처럼 라틴어 전미사 AL로 끝난 단어들도 대상의 속성을 정말 강하게 나타내죠. It's a national project. 그것은 국가적인 프로젝트예요. That's a social problem.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예요. 에서처럼 명사 앞에서만 쓸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비동사 뒤에서는 쓰면 안 되겠죠. 정리해 볼까요? I have long hair 라고 하면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문장이죠. 나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명사 앞에 형용사가 오니 길다는 것은 내 머리에 고정된 속성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변동이 없으면 아마 이 상태가 쭉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your hair's long 이라고 하면 너의 머리는 평소에 했던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좀 길어 라는 느낌까지 주는 거죠. 그래서 my hair's long 이라고 하면 아 이제 머리 자를 때가 됐네 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You have long fingers 맞는 말이죠. 하지만 your fingers are long 이라고 하면 어떻게 들릴까요? 정말 이상하게 들리겠죠. 갑자기 손가락이 길어지거나 할 리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이번 영상은 한 단어의 형용사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봤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 단어의 형용사라고 한 단어를 강조를 하는 걸까요?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이 되면 반드시 명사의 뒤에 와야 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뭐뭐 하다로 끝나는 동사를 변형해서 형용사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다시 비동사와 해부동사로 돌아가서 문장을 차근차근 쌓아가 보도록 할게요.